오늘 소개해드릴 사업가는 데이비드입니다. 이 사례는 제가 운영하는 히든리치스의 성공 사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코딩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와 노코드 툴을 활용해 4개월 만에 13억 이상 가치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였고 또 어떻게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AI, 노코드를 활용한 실제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쭉 직장 생활을 하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연히 6주라는 짧은 시간을 얻게 되었죠. 보통 이런 기회가 오면 그냥 푹 쉬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로 만족하실 텐데 데이비드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만든 앱은 거창한 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은 데이비드에게 매번 엑셀 공식 좀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도와주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코딩을 하나도 못하는데 앱을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달랐습니다. 노코드라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버블이라는 노코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복잡한 코딩 없이 필요한 기능만 쏙쏙 골라가며 앱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버블 공식 문서를 봤지만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튜브를 대학교처럼 생각하고 수많은 무료 강의를 찾아서 독학했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데이비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남긴 자료와 경험이 인터넷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모든 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딱 내가 필요한 기능, 내가 당장 불편했던 점만 넣어서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을 먼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품 이름을 짓는 것조차 오픈 AI에 물어봤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뭔가 대단한 이름을 짓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실행 자체에 집중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과 본업을 병행하면서도 어떻게 시간을 쪼개가며 집중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집이나 커피숍 등 짧게라도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에 매달렸다고 말이죠. 지금이 아니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방해받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멋진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아무도 몰라준다면 정말 답답하고 허탈할 겁니다.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데이비드는 본인이 직접 겪은 초기 확산 과정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가 꽤 많더라고요. 처음 데이비드는 본인이 만든 앱을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본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엄청 거창하게 홍보하려고 하다가 지치거나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들은 이걸 보고 이걸 정말 몇 주 만에 만들었단 말이야, 진짜 대단하다 라며 놀랐다고 해요. 만약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제일 먼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비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죠. 바로 자신이 평소에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앱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료로 공개하고 아주 심플하게 제목과 링크만 남겼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핵심만 딱 전달한 거죠. 그 결과 단 몇 분 만에 그 게시글이 해당 커뮤니티의 인기 글이 됐고 그날의 탑 포스트를 넘어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화제를 모으는 글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비스의 핵심이 분명하고 진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엑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데 함수 공식을 만드는 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기본적인 함수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걸 챗GPT를 통해 해소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레딧의 서비스를 공개한 후 며칠 후 한 사용자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
다른 대형 커뮤니티에도 올려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이죠. 데이비드는 바로 인터넷 이즈 뷰티풀 이라는 레딧의 또 다른 대형 커뮤니티에도 앱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의 시작이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앱이 순식간에 바이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다 알려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비스를 진짜로 좋아하는 초기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실제 사용자들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또 하나 강조했던 부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는 점입니다. 결국 인터넷에는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많으니 너무 겁내지 말고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프로젝트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이번 주 안에 딱 한 번만이라도 관련 커뮤니티에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렵게 만든 서비스를 누군가 똑같이 따라하면 어떡하지? 혹은 큰 기업이 내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더 쉽게, 더 빠르게 확장하면 내 자리는 남아있을까? 등등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보셨을 법한 고민인데요. 데이비드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 앱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는 이 시장에 나 혼자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몇 주 만에 정말 우후죽순으로 똑같은 엑셀 공식 생성기 서비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기능도 거의 다를 게 없는 복제판들이 계속 생겨났죠. 심지어 어떤 곳은 사이트 디자인과 이름까지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허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 따라 할까봐 주저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 시대엔 좋은 아이디어는 금방 퍼지고 또 쉽게 모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데이비드가 얻은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기능이나 표면적인 아이디어는 경쟁자가 금방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차별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내 서비스를 계속 써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가격 경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가격도 점점 낮아지고 결국 $3, $2까지 가격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내 서비스의 가치를 깎아먹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데이비드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간 남들과 차별화도 안 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공식만 만들어주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실제로 고객들이 보내오는 파일을 직접 분석해주고 전화로 상담을 하며 어떤 점이 부족한지, 진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차트 생성, 다양한 언어 지원 등 단순한 공식 생성기에서 훨씬 더 발전된 종합적인 데이터 도구로 제품을 진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진짜 차별화는 기능 몇 개가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경험 전체에서 나온다는 걸 데이비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죠. 이 서비스 엑셀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라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죠. 처음엔 설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기업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이런 기능을 자체 서비스로 흡수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든 겁니다. 동시에 챗GPT 같은 거대한 AI 플랫폼 역시 단순한 기능은 금방 따라잡는 시대가 되었죠. 개발로 서비스를 생각 중인 분들은 이런 두려움 비슷한 감정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더 이상 기능만으로 승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객 맞춤화와 편의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 언어에 맞게 엑셀 공식을 변환해주거나 각 나라별로 다양한 언어와 버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는 식으로 서비스의 깊이와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기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이 서비스가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해준다는 신뢰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죠. 이런 차별화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객 경험과 충성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까지도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도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목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남들과 다른 진짜 차별화는 어디서 나올까? 내 서비스가 정말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능이 아닌 진짜 경험과 가치를 만드는 게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MVP를 만들고 주변에게 알리고 또 이미 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빠르게 배포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만드는 건 혼자 뚝딱뚝딱 잘 만드는데 사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가, 사용하는가가 유료화의 가장 큰 척도이니까요. 만약 여러분들도 창업이나 부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의 순서를 기억하셔서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해외 성공 케이스 자료는 히든리치스에 풍부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무료 체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